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 미국 현지에서 글로벌 시장 이슈들 만나보셨고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는 시장 어디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자,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휴일도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이번에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서 퐁당퐁당 우리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네. 이 와중에 글로벌 시장은 또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슈 한번 만나볼게요. 오늘의 이슈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이슈입니다. 물 건너간 비컷 그리고 중동 분쟁 이렇게 꼽아주셨어요. 네. 사실 휴일에도 좀 안심할 수 없을 만큼 중동 리스크가 불거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선 이 내용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네, 그 중동 리스크는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쵸. 오래된 건데 네. 이제 보면서 많이 긴장하셨을 거예요. 이게 전면전으로 가면 어떡하나, 또 이게 유가 급등이라든지 뭐 이런 파생적인 효과로 인해서 증시 급락의 요인이 되지는 않을까, 많이 우려하시고 노심초사하셨을 텐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이란이 그 이스라엘에 180발의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피해는 1명 사망, 4명 부상이에요.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스라엘의 뭐 요격 방공망이 진짜 퍼펙트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저는 그거보다는 이란이 노린 게 사실은 치명적으로 서로 치명상을 입는 거는 피해간다는 거고요. 아마 헤즈볼라 공격에 따른 그 수장이 사망한 거에 따른 보복을 과시성으로 그냥 한 것이지 사실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란이 공격을 하자마자 뭐라고 발표했냐면 이스라엘이 보복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전면전을 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전면전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바로 전면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서로 지금 그거를 피해가고 있고, 뭐 잘 아시다시피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이 있는데 미국이 이거를 가만히 좌시하지 않겠죠. 만약에 전면전으로 간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이미 시장에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중동전이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급등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WTI 그 서부 텍사스산 원유를 보면 72달러 정도에 와 있어요. 근데 차트상으로 보면 80달러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경기에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고용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고용 보고서에 가장 중요한 게 비농업 고용자 수, 이제 그 취업자 수, 그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실업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좋게 나왔다 그러면 이게 증시엔 좋은 것만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의 요인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쁘게 나오는 게 좋으냐, 좋게 나오는 게 좋으냐, 이거 놓고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번에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었죠. 이제 11월에 비컷은 하지 않겠다라고 거의 공식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0.25%씩 두 번에 걸쳐서 올해 하겠다 그러면 11월, 12월 FOMC 회의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올해 그 시나리오는 이미 다 발표됐고 주식 투자자들은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비컷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오를 확률은 이제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동이 전면전으로 확산될 것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할 요인도 이제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금 주제로 선정한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악재라고만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거는 기업들의 실적이고요. 네. 고용 보고서라든지 이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어떤 구실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고용이 거의 퍼펙트하게 나온다, 그다음에 뭐 지금 그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추가적으로 없을 정도로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호재가 아닐 수밖에 없겠죠. 증시에는.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그 실전 매매를 하는 그 이제 트레이더니까
지금 여기 제가 그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은 것들을 보면 이미 벌겋게 지금 주도주들 쪽을 보면 벌겋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면 만약에 중동전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시장이 이런 반응을 보일 리가 없겠죠. 지금 뭐 시장의 주도주들, 빅테크들 뭐 이런 종목들이 다 올라옵니다. 근데 지금 다만 테슬라는 지금 6% 가까이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낙폭이 깊어지네요. 네,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그 3분기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에 못 미쳤다라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그 시장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이렇게 내리냐면 사실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 중에 비야디라든지 리오토 같은 그런 업체들이 3분기 인도량이 엄청나게 급증했어요. 거기에 비해서 사실 테슬라는 좀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그런 실망스러운 매물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면 테슬라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260달러 선에서 잘 가다가 지금 뚝 떨어졌죠. 개파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3달러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인도량 말고 더 큰 이벤트가 있잖아요. 10월 10일 날 로보택시가 발표되잖아요. 네. 공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월가 IB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로보택시가 공개되고 나면 테슬라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지금 이게 매를 먼저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이렇다 그러면 지금 이게 5일선, 10일선, 20일선까지 개파락이 나오고 있는 건데 240달러가 지켜진다고 하면 여기서 저는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될 때지 여기서 손절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로보택시 공개가 오히려 반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위에서는 계속 올라갔다면 아마 로보택시 공개 10월 10일 전후에서 차익 매물이 쏟아졌겠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게 매를 먼저 맞은 거다. 그다음에 3분기 인도량이 중국 전기차들하고 비교해 보면 앞으로 4분기라든지 이런 쪽은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최악의 국면은 지나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 앞서 우선 지금 중동 분쟁은 전면전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낮다라는 점을 짚어주시면서 현재 시장의 단서들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오늘 이슈 제목에 물 건너간 빅컷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 결국은 이번 주에 나오는 이 고용 데이터,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 지수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 오늘 3분기 인도량을 발표한 테슬라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봤는데 지금 뭐 기사를 보면은 예상치 하회, 상회 이 표현이 엇갈리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시장에서 몇만 대를 기준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다른데 어쨌든 투자자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번 주에는 뭐 기다리고 있는 지표들도 있지만 앞서 나온 지표들도 있잖아요. 특히 네. 뭐 ISM 제조업 지수 이런 내용들도 나왔는데 이 내용도 우선 한번 같이 짚어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졸츠 보고서라고 하는 쪽에서 보면 이제 구인 공고가 어떻게 나왔냐 네. 하는 것도 이제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771만 정도에서 예상을 했는데 804만으로 나왔다. 그래서 뭐 고용은 좀 뭐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 쪽은 이게 50이 기준인데 47.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상치가 47.6인데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지속적으로 경기가 위축되는 국면이다. 그러면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반증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표들을 볼 때 이제 연준이 판단할 때는 지금 금리를 내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어떤 시그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뭐 그 금리 인하 지금 현재 가는 11월, 12월 그 FOMC 회의에서는 뭐 예정대로 저는 진행이 될 거라고 보는데 네. 지금 항만 파업 얘기도 나오잖아요. 항만 파업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장기화되면 아무래도 영향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게 뭐 인플레하고도 연결이 될 거고 고용하고도 또 연결이 될 거고 그런데 저는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거를 장기화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이 변방의 변수들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보면 지금 엔비디아도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그 다음에 보면 뭐 델이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TSMC, ARM, 반도체, AI 반도체 업종들 대부분 다 지금 반등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쪽에 팔란티어라는 종목들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들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아이온큐는 지금 뉴스가 나왔었죠. 국방성인가요? 50만 달러인가 5억 5천만 달러인가에 지금 그 계약 체결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나오고 나서 여기 나왔네요. 미 공군 연구소와 5,450만 달러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미 여기서 20% 이상 급등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할 때는 저는 100달러 이상 종목들은 좀 더 주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여요. 그 100달러 이상이 되면서 빅테크에 들어가면 더 좋겠고, 근데 주가가 20달러 미만인 종목들은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매수할 때 하락할 때 조정 시에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요.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뭐 공군 연구소와 5,450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여기 보면 20% 급등한 게 나왔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을 하고 빠지는 게 맞아요. 지금 여기 아이온큐 제가 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전일 종가가 여기였는데 이 뉴스에 따라서 하루 새 20% 이상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흐름에서는 내가 여기서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일단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밑에서 다시 잡더라도요. 그래서 20달러 미만의 그 저가주들에 대해서는 중소형주들이 대부분이겠죠. 이런 종목들은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했을 때는 반드시 차익 실현을 해줘야 된다. 전체가 아니더라도 절반 이상 익절하고 그 다음에 다시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밖에 이제 업종 대표주나 100달러 이상의 고가주들은 흐름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악재 때문에 4~5% 급락 출발하지만 미국장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종가에서 낙폭을 회복을 해요. 지금은 개장하면서 이렇게 출발을 하지만 종가에서는 낙폭을 만회하면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처음에 출발할 때는 한 7~8% 급락했지만 지금은 5%대에서 매물 소화 과정인데 종가에서는 저는 좀 더 낙폭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아이온큐 차트를 통해서 미 증시에 대한 상황을 좀 살펴봤고요. 앞서 미 항만 노조 그리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사실은 미 대선 때문에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 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그러면 이번 주 글로벌 시장에서 딱 주목해야 할 포인트 하나만 조금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저희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 지금 뭐 아까 이제 나온 게 나이키가 실적 발표 후에 시간에 급락했다. 뭐 네. 디즈니 같은 경우도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꼭 빅테크라든지 반도체나 전기차 이런 기술주들보다는 지금 실적을 바탕으로 한 종목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금값이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급등하고 있는데 네. 금광 관련주뿐만 아니라 불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관련주들도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알코아 같은 종목들은 실적도 좋고 흐름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금강 관련주 중에 이제 뉴몬트라는 그 광산 관련주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방어주 성격을 가진 종목들, 넷플릭스라든지 팔란티어라든지 그런 종목들, 그 다음에 이런 장에서 한 가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헤이코라든지 아니면 울타뷰티 같은 화장품 아니면 항공기 부품 관련주들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처럼 변수가 많은 시장에서는 실적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안전자산, 금이나 구리, 알루미늄 관련주도 주목해보자 역시 함께 짚어주셨고요. 워런 버핏의 투자 전략도 저희가 함께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